자, 해군사관학교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도 좀 빨리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뭐 아마. 그렇죠? 사실 이제 보니까 육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170명 정도를 좀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 또한 남자를 거의 90% 이상, 이제 여자 학생들은 이제 한 10%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고 있고요. 문이과에 대한 구별도 회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과 비율이 좀 더 높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비율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96년생, 네. 삼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그 회사의 입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장 의원님, 우리 또 표 어디 위치해 있나요? 손짓해 주시죠. 여긴가요? 아,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전형도 육사랑 비슷해요. 우선 특별 전형으로 전형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특별 전형도 당연히 학교장 추천 전형 딱 2명밖에 지원을 못 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추천 자격을 못 얻었다. 그러면은 일반 전형 수시로 나눠지고요. 네. 이게 또 안 된다면은 일반 전형 정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네, 육군사관학교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수준으로 가는 거네요. 그 심사 기준을 반복해서 본다라는 거 좀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특별 전형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당 2명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겁을 많이 먹더라고요. 2명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이 내신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대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고 그쵸. 정말 소신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꿈이 있는 학생들. 한 이상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추천 자격을 받았다라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학교에 누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가표를 볼게요. 우선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이 한 20%, 신체 검사는 이제 합불, 면접은 11점, 체력 검정은 8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2차 시험에 있는 바로 잠재 역량이 바로 41점 정도가 됩니다. 잠재 역량. 예, 좀 특이하죠. 네. 이름도 특이한데 평가 방식도 조금 특이합니다. 좀 추후 얘기를 다시 하고요. 네. 내신은 10점, 비교과는 10점. 여기도 비교과가 들어간다는 거. 네. 여기서 이 비교과는 정량적으로 뭐 봉사 몇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여러 가지 서류를 기반으로 다시 본다라는 점. 그쵸. 수능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육사와 똑같습니다. 뭐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 시험 시간도 수능과 똑같이 70, 80, 10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2차 시험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뭐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신장이나 혈압 같은 걸 보게 되고, 뭐 체력 검정 같은 경우에도 기존처럼 달리기,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를 봅니다. 근데 뭐 이거는 크게 뭐 미달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면접과 잠재 역량이죠. 그렇죠. 저도 약간 들으면서 잠재 역량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여줄까? 사실 이 잠재 역량을 얘기를 하기 전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아야 네. 합니다. 우선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성 면접도 보고요. 우리가 이 면접을 보기 위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검사와 설문조사를 해요. 기존에 이 면접을 보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자기가 국가안보관이라든가 그 국가관에 대해서 좀 잘못 기술을 한다. 그러면 이 면접에서 집중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 그래서 약간 그러한 점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는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이제 안보관 군인의 기본 자세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는 배경 지식들을 좀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잠재 역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사실 이제 이름도 특이하고 평가 방식도 특이해요. 구체적으로 개인 과제 2개. 과제가 2개가 있고 또 집단 과제도 2개가 있어요. 약간 조를 만들어서 이제 실시가 되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심리 검사 1개. 총 5개의 그 평가를 보는데 사실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개인 과제와 집단 과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평가에 반영이 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험이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도 그렇고 학교도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좀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물어볼 게 사실 뻔하거든요. 그렇죠.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소양의 방식을 과제 형식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해군사관학교 보면은 그렇죠. 네이비. 네, 가기 어려운 학교 나비.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 같은 경우에도 비교과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는 뭐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내신도 1등급 대체로 지원하는 2, 3등급 학생들 차이에서는 뭐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네. 내신도 사실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정성적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딱히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수시랑 정시가 네, 남았죠? 수시 정시형이 네. 나눠져 있는데 사실 평가 방식은 똑같아요. 반영 비율만 다를 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수시 전형은 당연히 1차 시험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여러분들. 띵동 받겠습니다. 자, 네. 확인하셨죠? 네. 예, 1차 시험이 달라졌다란, 1차 시험이 좀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 내신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제 잠재 역량을 안 본 대신에 면접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능의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수능 비율이 제일 높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가산점으로만 활용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다 예, 끝났어요. 합격 수준 요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합격 수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중요한 걸 빠뜨릴 네. 뻔했는데 꼬집어 주셨네요. 네. 우선 뭐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등급 정도 받아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네. 1차 시험은 어느 정도 걸리죠? 1차 시험 합격자 수준은 이제 남자 문과로 치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92점, 73점, 82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합산을 해본다면은 육군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수학의 점수는 좀 많이 낮네요. 어렵게 아무래도 출제가 그쵸.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남자 이과는 86점, 72점, 79점. 네, 국수영 순서로. 여자 문과는 93점, 71점, 85점. 여자 이과는 88점, 71점, 84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시험 수준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해군사관학교를 이제 다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해군사관학교는 좀 그게 많이 보는 학생들이 또 관심이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바닷가 그런 해군이 있는 그런 쪽에 사시는 학생들은 진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차별 발언이신가요? 저는 해군이 꿈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